이춘석 의원이 사임한 법사위원장 자리에 당내 초강성으로 분류되는 이 사람을 내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장 노련한 사람, 검찰개혁을 가장 잘 이끌 사람, 추미애라는 겁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X차가 오는 격이다, 이렇게 지금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초강수가 오히려 보수 재건의 기회가 될 거다, 땡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가 보수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추미애 구원자 이후로 다시 메시아가 나타났다. 오늘 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 야당에 양보를 하기는커녕 또 거꾸로 갔어요. 추미애 의원이. 그래서 저는 와, 정청래 대표 한 명도 땡큐인데 두 분이 동시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수가 재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사실은 정말 극단적인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 체제가 벌써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분열의 시초가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때 그렇죠. 친명계 의원들이 추미애는 너무 강성이다, 이 자칫 사고 친다, 그래가지고 우원식 의장을 밀었던 걸로 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국회에 두 번째로 힘센 자리라는 법사위원장이 지금 추미애 의원 앉히겠다는 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추미애 의원이 아마 6선이시죠. 국회의장급이신데 의장급이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실은 뭐 하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의 어떤 몸집을 낮춰서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법사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당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역대 다 봐왔거든요. 추미애 의원의 정치 역정을 보면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 당시에 이제 댓글 사건이, 네이버 댓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해서 밝혀내야 된다. 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시에 드루킹 사건이 그 사건을 발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불거졌습니다. 자, 거기에 또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다가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만 사실은 대선 후보급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이전에도 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본인이 민주당에 남아서 탄핵을 주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어떤 기억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추미애 의원의 제가 정치 역정을 쭉 지켜보면 굉장히 강한 이미지다라고 하는데 그 강함이라는 게 정치에서는 강함이 유능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는 사실은 실용적이어야 되고 또 유연해야 되고 라는 것이 실제로 성과가 내야 되는데 강한 것이 항상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항상 강한 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 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부러질 수 있다고 하죠. 저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야당을 끌어들이고 뭔가 이게 개혁을 만들어내는 국민적 동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이 법사위원회에 되어가는 모습이 뭐 상상이 되는데 이게 좋은 카든지 아닌 카든지는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는 보수의 땡큐다. 보수 진영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심지어 뭐 보수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더군요. 뭐 김경수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법무장관 시절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강하게 푸시해서 되려 대선 주자급으로 키워줬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만큼 야당과는 정말 앙숙이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질문도 같은 질문을 하세요.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렇게 품위 없게 말씀하지 마세요. 품위가 이 정도면 있는 거죠.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저 또한 이 국회에 안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여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해요.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무소불위 여당이 마음대로였다. 그게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 같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 즉시 중단하라. 조기현 위원장님. 국민과의 전쟁 선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지금 뭐 국민과의 전쟁 선포라고까지 할 문제인가 싶고요. 보수의 땡큐,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대표로 선출된 것이 아마 이 정치 상황에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법사위 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런 식으로 국회 운영하면 비판할 거라고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낸 여러 가지 성과들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여러 위기 상황을 돌파해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당내 또 국민들로부터 이루어진 결과가 당대표 선출이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 경우가 될 거로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미뤄져 왔던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책임이 이 새로운 법사위원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거침없이 가야 되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을 막아서는 것이 국민의 어떤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극명하게 법사위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보면 어떤 정치적 스타일이 국민이 바라는 것과 달라서 그게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게 될 거라는 국민의힘의 기대는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법사위나 민주당의 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갖고 막지 않으면 법사위든 아니면 국회 전반 운영에서든 국민으로부터 더 외면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Thank you.